왔어.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감독 장영윤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쪽에 자막 이렇게 늦게 이렇게 자막 화려하게 넣어줘. 그 작품 보니까 그러니까 형 초창기 작품은 내가 봤을 때 막 좀 그런 어떤 작가색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나중 것도 그런 게 있는데 방향성이 막 그 미야자키 하야오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이 막 보여가지고 오히려 막 처음에 막 무리밀거나 그 전에 했던 것도 어떤 뭔가 소소한 이야기 이런 출발선이었 그게 색깔이 막 짙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아니 그게 그니까 만약에 내가 초창기에 20대 후반쯤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에 제대로 된 프로듀서가 있고 이러면 그래서 장편을 바로 들어갔다. 그랬으면 훨씬 좋았지. 왜냐면 자기 세계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텔링을 길게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면서 뭔가 고민을 했을 텐데 그 외적인 문제도 다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하니까 그러면 작품색도 그런 뭔가 더 많은 게 보여줘야 되는 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스토리텔링 자체도 그렇지. 그런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일단 비주얼 자체를 누가 이제 재능을 보고 밀어주는 회사가 있으면은 관리 컨트롤 하면서 하면은 그게 프로듀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외적인 일들을 이 사람을 믿고 그런 외적인 것들을 조언해주고 그거를 처리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회사라든지 그러면 장편을 빨리 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 젊었을 때 그래야지 아직 에너지도 있고 경험도 있을 때 빨리 스토리텔링 장편의 드라마투르기를 익히면서 그렇게 하면은 빨리 하면 좋은데 그런 걸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니 그래도 형 그 장편 그거 만들었을 때 몇 살 때였지? 40살. 첫 그거 했을 때가 나는 근데 원래 늦어? 거의 다 40이야 사실은. 이성관 감독도 40, 조범진 감독도 40. 조범진 감독도 32살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프로덕션 빨리 들어갔다. 32살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이상하게 끝나니까 40이 된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그때 왜 이렇게 다들 늦게 하지? 그래서 나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닌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남들은 뭐 바보라서 그렇게 늦게 하나. 들어가는 시기는 나도 빨리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나온 거는 거의 40대 가까이 가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하고 빨리 망하고 또 기회가 있고 그래서 한 3편 정도를 나는 그래. 오성윤 감독도 만약에 오성윤 감독이 사장일 필요가 없었으면 본인이 사장일 필요가 없고 감독이기만 했으면 더 빨리 만들고 더 스토리텔링 오성윤 감독은 그래도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괜찮은데 상업영화에 가까운 스토리 근데도 언더독도 예술영화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 약간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시선에서 봐줄 사장 그러니까 제작사 대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프로듀서. 근데 영화만 해도 영화에서는 그거를 팀으로 되게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치. 회의도 막 여러 명이 마케팅 뭐 여러 사람이 다 와서 회의를 하고 프로듀서들 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프로듀서가 굉장히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뭐지 물론 감독도 중요한데 감독의 재능이나 이런 게 있는 친구가 있어도 프로듀서나 프로듀서라는 게 프로듀서라는 게 사실은 프로듀서라는 게 제작자인 거지. 제작자인데 그치. 근데 프로듀서가 사실 투자나 이런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책임지냐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지. 그거는 그냥 프로듀서라는 게 중요한 게 그냥 말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다 물리적으로 말을 하고 감독을 이쪽으로 방향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했을 때 그 방향성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받아온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업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누가 와서 프로듀서를 한다. 그런다고 될까? 그게? 그 사람이 여기에 이 산업으로 어떻게든 성과 실적을 내던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프로듀서 와서 누가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건 투자를 받아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 경험도 있어야 그러니까 되고. 되게 어렵지 사실. 되게 어렵지. 제일 어려워. 프로듀서.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연상호 감독도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를 하고 있잖아. 뭐 이성근 감독님 거. 그러니까 그 사실 연상호가 프로듀서가 잘 맞지 사실. 본인이 돈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토리텔링도 알고. 이 상호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시나리오를 극장용 그러니까 그 장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처음부터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나는 왜냐면 내가 옛날에 사이비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잘 쓴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뭐 그게 대중적으로 잘 된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잘 쓴 거야. 그래서 얘는 천재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왜냐면 시나리오를 내가 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되게 잘하잖아? 막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지금 뭐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나가더라고 결국은. 드라마도 쓰고 엄청 방법도 되게 잘 된대 지금 드라마. 뭐 잘 되면 좋지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러게. 애니메이션 잘 돼서 뭐 누구라도 상호라도 뭐 이게 지금 마왕의 딸 이리샤도 악플 보기가 무서워. 악플이 엄청 진짜 한심하다. 한국 애니메이션 수준 막. 근데 이제 사실은 상업 영화가 될 정도의 제작비를 모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그 제작비가 안 모이는데 그냥 지원이나 이런 걸로 만드니까. 그러면 한 뭐 10억 미만의 어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만들면 이제 타 개봉한 애니메이션들이 다 그렇잖아. 거기다 이제 그 돈으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과 스태프들을 그 시간과 열정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데 당연히 퀄리티가 안 나오지. 안 나온. 근데 우리 경쟁자들은 그 완벽해. 사실 나는 주토피아를 보고 사실 뭐 그냥 아메리카 만세다 진짜. 그런 느낌 있잖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바다에서 이제 막 이제 배 돛담배 같은 거 만들어서 나갔는데 저쪽은 항공모함이 있네. 뭐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꼭 나도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화라는 게 꼭 그런 식으로만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공모함하고 당연히 뭐 떼목하고 싸워서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뭐 블록버스터 영화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걸로는 산업이 안 되지. 왜냐면 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그러니까 시각적인 만족도, 시청각적인 만족도, 거기에 더해서 스토리텔링 이런 게 더해져야 되는 건데, 뭐 스토리텔링도 잘 못하는데 시청각적인 뭐 만족도도 잘 못하고, 그냥 뭐 볼 게 비주얼이 없잖아 사실. 그리고 뭔가 이 장면들에 있어야 되는 스펙타클, 뭐가 터지거나 막 움직임이 많은 엑스트라들 이런 게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안 움직이거나 없어 아예. 그냥 걔네들이 그런 씬 자체를 빼버리는 거지. 있었는데 만들면서 빼는 거지. 없으니까 제작비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콘티상에 그려봤자 이게 못 만들 게 뻔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애니메이션도 60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야. 60억 정도. 그러면 싸게 만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근데 뭐 지금 한국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상업적인 그런 영화는 그렇게 쓰지만 보통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 그냥 60억이 작은 영화라니까? 60억이? 요새 영화를 봐봐. 그러면은 요새 영화라는 게 한국 영화가 100억짜리가 그냥 조금 큰 영화고 60억이 작은 영화야. 60억이 작은 영화가 됐다니까 벌써? 60억이면은 그 손익분기점이 뭐야? 200만이 넘어야 되잖아. 200만.
근데 이제는 시장이 한 시즌에 예를 들면 시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보통은 계절로 나누고 계절별로 이제 주로 회사마다 미는 영화가 있어. 계절별로. 계절별로 대박 시즌이 있거든. 방학 시즌이라든지 연휴,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런 때 있잖아. 그리고 막 개강하거나 이럴 땐 좀 약간 비수기야. 근데 그때 살아남는 영화들을 보면은 1, 2위란 말이야. 1, 2위. 그러니까 3, 4위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영화가 30억짜리 영화가 없어. 요새는 30억짜리 영화가 없다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30억짜리 생각보다 너 버닝 제작비가 70억인 거 알아? 그래? 버닝에 돈이 어디 들었을까 하지만 70억이야. 그리고 웬만큼 막 그런 영화도 다 생각보다 제작비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별 장면 없고 대화만 하는 영화들도 배우들 개런티나 이런 거나 스태프들. 다 하면은 생각보다 제작비가 많아. 그러면은 막 10억에 찍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10억에 찍는다고 꼭 유리한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뭐랄까 큰 돈을 쓰고 큰 돈을 먹는 거야. 그 기준이지. 만약에 내가 투자사에 이거는 10억짜리 영화예요 하면 투자사가 더 좋아하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한 600만 정도가 드는 작품을 원해. 그러니까 그런 투자 배급사에서 그냥 메이저나 그 주변 언더리라도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흥행 영화라는 게 600만을 예상한단 말이야. 600만을 100만 미만 영화를 그러면은 그 수익을 내려면은 사실 100만 미만 영화를 만들 6번 해야 되잖아.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100만짜리면 5억짜리 영화를 해서 100만을 들겠다. 그러면 그 과정을 6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느니 하나를 해서 그걸 600만 드는 걸 원하지. 6개가 실패하더라도 하나가 성공하면 아니 그러니까 작은 영화는 안 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치. 영화를 작은든 크든 이 드는 사람의 노력은 똑같아. 우리도 그렇잖아. 그치. 애니메이션 우리가 외주 작은 거 한다. 그러면 노력이 안 드냐? 똑같이 힘들긴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 외주 6개를 하느니 큰 외주를 하나를 하는 게 낫지. 그렇지. 그럼 힘이 6번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투자 배급사도 그 투자 배급 결정도 그렇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근데 예산이 작다고 그냥 한 번에 오케이 이렇게 안 되거든. 그것도 다 검토하고 이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게 피곤한데 뭐하러 그렇게 해.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해서 그래도 될 이렇게 영화를 컨텐츠라는 게 이렇게 리스크가 클 수가 있잖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쪼개서 조금 한다고 리스크가 더 하나? 덜 하나? 전혀 안 그래. 전혀 이거는 이 투자 배급하는 거는 그냥 확실한 시나리오에 송강호가 붙고 확실한 배우에 감독 확실한 사람 붙여서 거기다 몰빵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를 못 받나? 아니 너 말고 아무도 못 받아. 애니는 투자. 애니는 봐봐. 최고 성공 기록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야. 그치. 근데 마당을 나온 암탉도 관객이 220만 명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명필님의 심재명 대표랑 이 사람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것만 5년 했단 말이야. 5년 해서 낸 수익이 18억인가? 이래. 근데 같은 시기에 명필님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을 했단 말이야. 그게 수익이 1년 만에 한 건데 30억이 넘어. 그럼 대표까지 붙어서 5년을 하겠어. 그래서 18억인가 내겠어. 한 번에 1년에 해가지고 30억을 내겠어. 훨씬 낫잖아. 영화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뽑던 거야. 디즈니나 이런 데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지. 월드와이즈도 되고 이 애니메이션 강점이 문화 장벽 극복하기가 쉽다. 그런 점인데 그러려면 월드와이즈가 돼야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 말고 대안이 그러니까 사실 신카이 마코토 예전에
예산 그런 거 보면은 뭐 한 50분짜리 막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너 이름을 만들기 전에 보면은 예산이 되게 작더라고. 몇억 이렇게 막 몇십억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그런 자기 스타일리시 같은 걸 개발해서 극복 할 수도 있. 근데 내가 보기엔 시카이 마코토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 기술적으로 본인이 근데 스토리텔링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 사람이 경험이 쌓이니까 잘해진 거야. 옛날 거보다 훨씬 잘해졌지. 원래 이제 뭐 그럼 못하는 우리는 거,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는 거의 나는 뭐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다 사장이잖아. 그치. 나는 근데 나는 무늬만 사장이고. 근데 사장을 해야 된다는 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감독만 해야 되는데 사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왜 아무도 애니메이션 제작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제작사를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 제작사 실제로는 규모도 없지만 어쨌든 뭐 개봉하고 제작을 하려면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나도 처음에 진짜 회사를 만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뭐 돈 정산이나 뭐 지원 사업을 받거나 이러려면 회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아니 필요해서 만들고 싶어서 만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디즈니 같은 회사가 있어. 그러면 난 그냥 거기 취직하지. 그게 낫지. 거기서 취직해서 거기서 만들면 내가 이런 골치아픈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정산을 안 해. 뭐 사업을 투자를 받아와야 돼.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한국 애니메이션 감독들은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지, 본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더 열악한데 더 잘하기가 어려운. 그렇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를 극복하려면 슈퍼 천재가 하나 나와야지. 그림도 잘 그리고 막 그림도 다 잘하는데 거기에 투자 받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뭔가 굉장한 초천재가 하나 나와야지. 근데 나는 그런 사람 나와도 산업까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겠지. 그 1위만으로는 산업이 안 바뀌어.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5명은 돼야 돼. 5명은 거의 초천재 1명에 천재 같은 애들이 한 3-4명 돼야지 걔들이 번갈아 가면서 개봉하면서 산업을 바꾸지. 근데 좀 어려울 거야. 애니메이션이 그런 애 저런 애 해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아하고 가족이야. 가족물. 애들이 있는 집에서 내가 애들이 있는데 막 잔인하게 뭐 죽이는 영화를 볼 수는 없잖아. 애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 그럼 같이 볼 수 있는 걸 보는 게 그게 애니메이션의 한계의 이제 강점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줄고 있고 극장에서 애들 관객이 내가 보기에는 다 모아도 한 80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반도의 공룡 이런 거 스코어가 거의 다 봤다. 다 봤다. 그 스코어란 말이야. 그리고 그럼 90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뭐였었지? 뽀로로 제일 처음에 극장용 개봉했던 게 한 100만 그럼 넘었어. 거의 그 정도 돼. 90만, 100만 나오는데 거의 90만. 그게 이제 유아 가족으로 갔을 때 할 수 있는 관객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되려면 어른이 와서 봐야 되는데 이제 겨울왕국 같은 게 천만 드는 거는 이게 다른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뭐랄까 그 뮤지컬이란 근데 그거는 기획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뭐랄까 걔네들도 딱히 그걸 노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겨울왕 원 같은 경우는 잘하려고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정도까지 성공을 딱 예측하고 만든 건 아니고 아니 뮤지컬도 맨날 하잖아. 맨날 하던 게 뮤지컬이었어. 그치. 뭐 언제는 뮤지컬 안 했어? 그치, 라푼젤 그 전 거도 다. 근데 이상하게 이 명곡이 나오면서 잘 된 거지. 애니메이션 잘 만들면 어른들도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아니 그럼 잘 만들면 어른들도 보지. 주토피아도 400만 넘었잖아. 그치. 450만 되잖아. 근데 주토피아는 사실 너무나 뛰어나. 주토피아는 디즈니 작품인데
어차피 근데 같은 회사라고 봐야 돼 지금은. 디즈니랑 픽사가 회사는 다르게 운영되는데 사실 자본으로는 합병된 그렇지.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합병되면서 디즈니가 확 잘해줬지. 근데 결점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영화가 결점이 없고, 그 인사이드 아웃도 보면은 너무 사실 영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물론 그 집단으로 나온 그런 게 이제 미국 스타일이 딱 되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 개인의 개성이랄까 그런 게 아무래도 깎여 나가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 세계를 구현하는 것 같은 그런 독창성은 분명히 그 독창적인데 그런 독창성이 좀 없어. 그러니까 일본 시스템의 감독이 모든 걸 다 해서 나오는 완벽한 개인 작품, 그게 됐을 때 잘 나오면은 굉장히 독창적인 게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 오시마모루 그치. 공각기동대 어쩔 거야 그거는. 어? 원작가 만화가 있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그 가와이 겐지의 그 음악 하며.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작가색을 드러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그러면 앞으로 형 애니메이션 계속 하긴 할 건데. 나는 예술 영화 할 거야 하면. 예술 영화? 예술 영화? 애니메이션? 예술 애니메이션. 다음 거는. 다음 거는. 바로 다음 건 아닌데 다음 거는 이 다음 거는 좀 예술 영화는 뭐 어떤? 추리나 뭐 스릴러 종류 애니메이션 하나 하고 좀 예술 영화, 그러니까 페르세폴리스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 작품성 뭔가. 아예 흥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예 흥행이 안 될 걸. 그러면 작품성이라도 지금은 이제 흥행을 하려고 그런 포맷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예술 영화 만든다고 생각하면 좀 더 비주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내용으로도 조금 더 소수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잘 되는 빵 터지는 거 아니야? 빵 터지는 거. 빵 터질 수도 있지. 원래 자기가 그런 걸 기획한다고 딱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콘텐츠 쪽이. 근데 어쨌든 예술로 해도 그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영진이에서 주는 7억? 그거가 뭐 계속 있다면. 이게 지금 영화 하는 거는 영화 실사 영화 하려는 거잖아. 그거는 뭐 어떤 애니메이션도 할 거라며. 그 실사 영화도 그냥 찍으면서. 이것도 예술 영화야? 아니 실사 영화는 상업 영화야. 상업 영화야. 뭐라도 그래도 좀 뭘 올리고 끝내야 되는데. 뭘 올리기는 그냥 우울하게 끝나는 거지. 올리는 거 이제 다음에 연상호 편에서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끝내지? 네,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